어깨 통증이라고도 되게 많이 표현을 하시죠. 맞아요. 어깨가 저희가 아프다고 이제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어깨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여러 가지 두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목 때문에 생기는 경추성 두통의 경우에는 이제 한쪽 머리, 특히 이제 뒷머리 쪽으로 주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두통이 있는 쪽에 눈이 아프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이제 귀랑 관련된 이제 뭐 이명 증상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디스크랑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신경을 좀 자극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부위의 목이나 어깨 쪽 아니면 팔이나 손까지 저린 증상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말 그대로 목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이라든지 경추부 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증이 더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경추성 두통의 원인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경추가 총 7개의 목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뼈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관절을 저희가 이제 후관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경추 추간관절이라고 부르는데 경추 추간관절에서 발생하는 그런 관절통들이 이제 경추성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1번 경추와 2번 경추가 만나는 그 관절을 환추관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경추성 두통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제3후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뒤통수 부위에는 저희가 이제 후두신경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닥의 신경들이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후두신경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진료실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목이랑 어깨를 담당하고 있는 그 승모근 부위에서 생기는 근육통. 네, 그렇죠. 이제 목에서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어깨 통증이라고도 되게 많이 표현을 하시죠. 맞아요. 어깨가 저희가 아프다고 이제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어깨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어깨는 여기부터 여기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거의 목이랑 관련돼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승모근 쪽에 생기는 만성 근육통, 그러니까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그 통증에 의해서 두통이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경추 디스크 또한 이제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경추성 두통뿐만 아니라 모든 두통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병력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진이 중요한데요. 이 병력 청취는 사실 생각해보면 환자분들이 간혹도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좀 설명드리는 게 두통 일기. 그러니까 뭐 통증 일기뿐만 다른 통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두통 그 진단 기준을 보면 이게 뭐 몇 분 동안 아프고 한 달에 몇 번 반복되는지 그게 1년에 얼마나 반복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전조 증상 뭐 편두통의 경우에 그런 게 있는지를 다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통증이 뭐 한 번 오면 언제 오는지 뭐 그런 어디가 아픈지 부위도 중요하고요. 뭐 뒤쪽인지 앞쪽인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경추성 두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다른 두통들이 좀 배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편두통도 있을 수 있고 뭐 긴장성 두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2차적인 원인에 아주 안 좋은 예는 뭐 종양이 있다거나 머리에 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제 우선 해야 하고요. 목에서 시작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목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진을 했을 때 목에 스트레스를 가할 때 이 경추통이 악화되면서 두통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추성 두통뿐만 아니라 다른 편두통도 사실 뒷목 부근에 이제 뻣뻣한 증상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임상 양상을 가지고 있어서 임상 양상이 비슷해도 치료는 사실 다 달라질 수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병력 청취랑 신체 검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검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서 우선은 어떻게 목이 배열 상태가 어떤지 뭐 일자목인지 거북목인지 그런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 디스크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통증이 이런 두통이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던가 뭐 약을 먹었는데도 너무 심하다던가 갑자기 원래는 아프던 사람이 아닌데 뭐 새로 생긴 50대 이후에 새로 생긴 두통이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MRI를 찍어서 뇌 안에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CT나 MRI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동시에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인데 우선은 네. 긴장성 두통, 아까 편두통은 좀 치료가 많이 달라지는데 사실 네. 긴장성 두통과 경추성 두통은 약물 치료에서는 또 맞아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맞아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치료를 해보시는 게 동시 다발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예, 예, 네. 그래 헷갈릴 수도 네, 맞아요.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위치라든지, 그래서 이제 신체 검진을 해보시면 제일 좋긴 하세요. 네. 실제 뭐 신체 검진 해봤을 때 목에 네. 뭐 근육이나 관절 부위들, 특히 이제 후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경추성 두통이 네. 있잖아요. 목을 이렇게 살짝 뒤로 젖혀서 이렇게 눌러주면 벌써 예, 이제 찍하고 네, 누가 눌렀을 때 찌릿한 느낌들이 관절통에 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경추성 두통이구나 하고. 그 보통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경추성 두통은 좀 더 한쪽이고 아, 네, 맞아요. 긴장성 두통은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렇네요.